지금 말씀하신 이 전한길 씨,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때문에 경찰 조사를 오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출석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윤어게인 세력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전한길 씨가 오늘 어떤 말을 꺼낼지 굉장히 관심이 쏠렸죠. 직접 들어보시죠. 2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지기현 판사의 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국민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지기현 판사님, 외압이나 회유나 그런 데 들리지 마시고 오직 헌법과 법률과 실체적인 증거에 근거해서 양심에 근거해서 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아니었습니까? 근데 참 이게 묘하게도 어젯밤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오전에 또 이런 출석, 발언 이렇게 다 겹칩니다. 그걸 이제 자꾸 갖다 붙이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 네. 제 주변에는요. 윤 어게인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모셔오자 이런 게 윤 어게인이라면요. 저희 당원 중에는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아주 극히 일부의 저 전한길 씨 같은 사람 저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당의 어떤 당론에 영향을 미친 게 있습니까? 네. 유튜버 찾아가서 한다고 하시는데 유튜버가 하는 행사에 전직 대통령과 원내대표, 국회의원 수십 명이 찾아가서 행사하는 거 어딥니까? 이게 민주당 아닙니까? 이번에 조국당하고 합당한다고 그러는데도 사실상 뒤에서 유튜버가 배후 조종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게 아까 그 3법, 그 법집학의 3법이 민생의 무게보다 뭐 그게 더 무거우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법치가 무너지면요 민생이 무너집니다. 그거 우리가 어디서 봤느냐? 베네수엘라에서 봤습니다. 네. 대법관 증언하면서부터 베네수엘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고 민생 파괴됐고 결국은 마두로 축출까지 저렇게 갔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심제 한다는 거 헌법 110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했던 분이 네. 아니 재판 빨리 한다고 하면 대법관 증언하는데 사심제 한다는 거 그 모순이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네. 그거 하게 되면요 100명의 재판 연구관이 헌재로 가야 됩니다. 네. 법원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일입니다. 네. 그다음에 법 왜곡죄 이거 검사 판사들 완전히 자기들이 그냥 쥐락펴락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법치가 이렇게 파괴되는데 그럼 그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모든 것들이 이제 민생을 파괴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배경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특정인을 향해서 법을 의도적으로 짜맞추고 조작해서 기소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판단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의 과정으로는 충분히 이 권리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한다라는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절차를 만들자 그리고 어떤 기본권이라든지 국민들이 보호받아야 될 권리를 더욱더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구제책을 만드는 것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을 상정하고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바라보시는데요. 이 사안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사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오늘 경찰 출석하는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장동혁 대표를 전한길 씨, 장동혁 대표를 향한 이 압박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서 전한길 씨가 좀 특이한 제안을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제2의 건국을 하겠다. 그러면서 1,000억 원 규모의 모금을 하겠다. 뭐 이런 구상까지 밝혔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쎄요. 뭐 전한길 씨 일방적인 이야기인 건 맞지만 외부에서 들을 때는 자꾸 장동혁 지도부와 연결을 시키려는 이런 의견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신경 쓰일 것 같아요. 네, 이제 유튜버 업계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유튜버가 돈 얘기하면은 그 유튜버가 수명이 다 했다. 뭐 이런 업계에 그런 격언이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전한길 전 강사 보수 유튜버가 건국 펀드라는 명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데려오고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정권을 세우겠다라는 발상 자체는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발언에 우리 당이 영향을 받는다면 저는 정말로 이 전한길 유튜버가 국민의힘이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허무맹랑한 발언 자체를 저희 당에서 애초에 원천 차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마도 이 발언이 있고 나서 저희 당 지도부 및 상당수의 당원과 지지층들은 이 전한길 유튜버가 이제 선을 넘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이고 실제 이때까지 국민의힘이 가져왔던 기조는 전한길 씨 개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의 어떤 다친 마음의 어떤 상처를 대해서 우리가 잘 보듬어주고 최대한 통합하고 많은 세력들을 함께 가자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어떤 스킨십과 이런 의견 소통을 했던 것인데 이런 식으로 건국 펀드 같은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더 철저히 절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오늘 가장 큰 이벤트였던 이 오찬이 취소가 됐는데 글쎄요. 지금은 조금 양측이 좀 격해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다시 한번 좀 이런 만남의 자리가 다시 마련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해야죠, 당연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감대를 가지고 민생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네. 입법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 같은 경우도 야당 상임위원장이 있는 경우는 하나도 예를 들면 전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뭐 대통령 스스로는 야당이 1시간 전에 오찬을 취소한 부분과 관련해서 기분이 나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국민을 생각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여야 대표 간 같이 모여서 얘기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어떤 상황, 네. 설이 좀 지나야겠죠. 설이 지나고 나면 저는 그런 모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계속 재판 소원 문제가 위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예를 들면 지금 법원행정처 같은 경우는 위헌 요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헌법재판소는 또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방의 의견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 국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지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발 부탁인데 전한길 유튜버랑 좀 절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절연하지 않는 소재를 주는 게 어떤 거냐면 김인수 최고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선거에 이기지 못하면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석방할 수 없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건국펀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 그래서 국민의힘이 원천적으로 전한길 씨가 저런 얘기를 할 수 없도록 빨리 절연하시는 길이 저는 네.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 오늘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전한길 씨하고는 지금 연관 짓는 것 자체를 두 분 다 지금 부인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말씀 김민수 최고가 얘기한 내용은 네. 내가 중도로 갈 건데 네. 조금만 기다려라. 네. 선거에 이겨야 윤석열 대통령 석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논리를 얘기하면 네. 절연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한 얘기랑은 다른 얘기라고 비칠 수 있으니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김민수 최고위원의 경우를 지금 네네. 찝어서 말씀을 하신 거고 사실 또 뭐 절연이라는 게 지금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연관을 짓지 말아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전한길 씨가 혼자 얘기하는 거를 또 얘기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한길 씨가 그냥 혼자 뭐 방송하면서 네. 본인의 생각을 이제 얘기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장동혁 대표의 이름이 나오고 음. 김민수 최고위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밝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갑자기 최고위에서 뭐 이런 뭐 윤어게인 이런 노선으로는 지선 못 이긴다 이런 취지의 얘기하셨잖아요. 선거 네. 못 이긴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전한길 씨가 방송에서 그 뒤에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 절연 아니라고 정확히 밝혔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네. 김민수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얘기가 그러니까 이른바 후속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물론 김민수 최고위원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상호간에 그런 대화가 오가고 이 정도로 소통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지금 제1야당의 지도부랑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뜻이 뭐냐 시한 정하고 답변 기다리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유튜버 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 대변인님. 예. 지금 뭐 김민수 그러니까 최고위원의 발언과 이 내용들을 계속 지금 지적을 하는데 김민수 최고가 지금 국민의힘을 전체를 대변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김민수 최고위원과 개인적으로 자주 소통하는 편인데요. 네.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전략상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전략상
전환길 같은 유튜버와 이렇게 가깝게 지내거나 소통하는 것까지는 문제 없다. 다만 방금 얘기하셨던 건국 펀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저희 당과 얘기된 바도 없고 전환길 씨 혼자 방송에 나와서 내가 이런 걸 저런 걸 하겠다.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환길 씨의 발언 하나하나를 가지고 마치 그게 지도부의 특정 개인, 예를 들면 김민수 최고위원이 건국펀드에 대해서도 마치 동조하는 것처럼 네. 민주당이나 다른 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지도부 전체를 의견 자체를 호도하는 것이다라고 네. 보는 것이고 김민수 최고위원 역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은 공식적으로 어쨌든 발언했지 않습니까? 네. 이때까지 우리가 정해왔던 노선과는 앞으로 달라져야 된다. 그 이유는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보수 유튜버나 강성 당원 또는 윤호개인 세력 또는 부정선거 세력과는 단호하게 절연하는 것이 선거에서는 더 좋을 수 있다는 취지를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후속 논의가 나왔지만 네. 공식적인 입장은 네. 앞으로 윤호개인 부정선거 세력과는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것이 탑 라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김민수 최고와 이 유튜브 방송에서 직접 전화 통화를 했는데 방금 그 말씀을 제가 2번이나 여쭤봤거든요. 근데 절연에 대해서는 계속 말을 확실하게 안 하셨거든요. 전 지금 말씀하신 거를 그럼 김민수 최고의 발언으로 절연한 게 맞습니까? 제 말은 어떤 그 특정 유튜버, 네. 모든 보수 유튜버와 절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건국펀드와 같이 네, 저희 당과 사전 협의가 없던 내용은 절대 김민수 최고위원이 동조하지 않을 거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절연한다는 거죠. 그렇죠.